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1인당 소득은 6천만 원입니다. 전남 고흥군 1인당 소득은 2천만 원입니다. 3배 차이입니다. 2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배 차이였습니다.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고흥군 젊은이들이 계속 떠납니다. 서울로, 부산으로 갑니다. 떠나면 떠날수록 고흥은 더 가난해집니다. 서울은 더 부유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악순환입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희문 씨는 생각합니다. 지방도 발전하면 되잖아. 왜 계속 뒤처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죠. 부산에 사는 40대 경제학자 박진실 씨는 설명합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면 돈도 사라집니다. 돈이 사라지면 일자리도 사라지죠. 일자리 없으면 사람이 더 떠납니다. 악순환입니다. 오늘은 왜 도시와 지방의 격차가 계속 커지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볼까요? 2025년 대한민국 수도권 인구는 2,600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2%죠. 절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1970년에는 어땠을까요? 28%였습니다. 55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대전에 사는 지역경제 전문가 정집중 씨는 설명합니다. 수도권 집중은 계속됩니다. 멈출 기미가 없죠.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어떨까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그나마 버팁니다. 하지만 성장이 정체됐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립니다. 좋은 일자리는 대부분 서울에 있습니다. 대기업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 SK 모두 서울이죠. 스타트업도 서울에 모입니다. 강남, 판교, 여의도에 몰려 있습니다. 금융회사도 서울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부분 서울이죠. 광주에 사는 20대 이취업 씨를 보세요. 광주에서 대학 나왔습니다. 취업하려고 합니다. 광주에 좋은 일자리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대기업 없습니다. 스타트업도 적습니다. 중소기업뿐이죠. 결국 서울로 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천에 사는 노동경제학자 최일자리 씨는 설명합니다. 일자리 격차가 인구 이동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 따라 움직이죠. 통계를 보면 20대에서 30대 순유출이 가장 큽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매년 10만 명이 이동합니다. 두 번째 이유, 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좋은 학교도 수도권에 몰립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울에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대전이지만 예외죠. 좋은 고등학교도 서울에 많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대부분이 서울입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김교육 씨를 보세요.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싶습니다. 지방에 살면 선택지가 적습니다. 서울로 이사 갑니다. 아이 교육 때문에 온 가족이 이동하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교육사회학자 박입시 씨는 설명합니다. 교육 격차가 인구 이동을 만듭니다. 특히 중산층 가족이 아이 교육 때문에 이동하죠. 통계를 보면 자녀가 있는 30대에서 40대 가구의 수도권 유입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병원, 문화시설, 교통 모두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대형 병원은 대부분 서울입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서울이죠. 백화점, 쇼핑몰도 서울에 많습니다. 롯데의 신세계, 현대, 최신 시설은 서울에 먼저 들어옵니다. 공연, 전시회도 서울에서 열립니다. 유명 뮤지컬, 콘서트 대부분 서울이죠. 대전에 사는 50대 정병원 씨를 보세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대전에도 병원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은 아니죠. 서울로 갑니다. 더 나은 치료 받으려고요.
광주에 사는 도시계획학자 이인프라 씨는 설명합니다. 인프라 격차가 삶의 질 격차를 만듭니다. 서울은 모든 게 있지만 지방은 부족하죠.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대형 병원 수가 서울은 15개, 지방 중소도시는 2개입니다. 네 번째 이유, 사람이 떠나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젊은이가 떠나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듭니다. 인천에 사는 지방재정 전문가 최세금 씨는 설명합니다. 젊은이는 세금을 많이 냅니다. 소득세, 소비세를 내죠. 노인은 세금을 적게 냅니다. 연금으로 살아서요. 젊은이가 떠나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세수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지자체가 투자를 못합니다. 도로 건설 못합니다. 공원 만들 수 없습니다. 복지 예산도 줄어듭니다. 서울에 사는 재정학자 김학순환 씨는 설명합니다. 세수 감소가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듭니다. 투자 못하면 살기 불편해지죠. 사람이 더 떠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전남 고흥군 예산이 20년 전 대비 실질적으로 30%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어서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이유, 소비가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돈이 돕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박쇼핑 씨를 보세요. 부산에 삽니다. 하지만 큰 쇼핑은 서울에서 합니다. 명품 가방 사려고 서울 갑니다. 부산에는 매장이 적으니까요. 최신 전자제품 사려고 서울 갑니다. 용산에 가면 다 있으니까요. 부산 돈이 서울로 흘러가는 겁니다. 대전에 사는 소비경제학자 정유출 씨는 설명합니다. 지방 소비가 수도권으로 유출됩니다. 온라인 쇼핑도 대부분 수도권 기업이죠. 쿠팡, 네이버 11번가. 본사가 수도권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방 주민의 소비 중 30%가 수도권에서 이뤄집니다. 지방 돈이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섯 번째 이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업하기 좋습니다. 광주에 사는 사업가 이스타트 씨를 보세요. 앱 개발 회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주에서 할까요? 서울에서 할까요? 서울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서울은 인재가 많습니다. 개발자 구하기 쉽습니다. 서울은 고객이 많습니다. 시장이 큽니다. 서울은 투자자가 많습니다. 투자받기 쉽습니다. 광주는 인재 적습니다. 고객 적습니다. 투자자도 적습니다. 당연히 서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경제지리학자 최집적 씨는 설명합니다. 규모의 경제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 기업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면 사람이 더 모이죠. 통계를 보면 스타트업의 8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벤처 투자의 90%가 수도권 기업에 갑니다. 일곱 번째 이유,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결이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김인맥 씨를 보세요. IT 업계에서 일합니다. 동료 선후배가 많습니다. 모임이 많습니다. 세미나, 네트워킹 이벤트, 주말마다 있습니다. 정보가 빠릅니다. 새로운 기회가 많습니다. 이직도 쉽습니다. 아는 사람 소개로 좋은 회사 갑니다. 반면 지방은 부산에 사는 30대 박외로 씨는 IT 업계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동료가 적습니다. 모임도 적습니다. 정보가 늦습니다. 기회도 적습니다. 이직도 어렵습니다. 선택지가 적으니까요. 대전에 사는 사회학자 정연결 씨는 설명합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수도권 집중을 만듭니다. 사람 많은 곳에 정보와 기회가 모이죠. 여덟 번째 이유, 부동산이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서울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지방 집값은 정체되거나 떨어집니다. 광주에 사는 50대 이자산 씨를 보세요. 2005년 광주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가격은 3억 원입니다. 50% 올랐죠. 20년 만에 1억 원 올랐습니다. 반면 서울에 사는 50대 최부자 씨는 2005년 강남 아파트를 샀습니다. 5억 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가격은 20억 원입니다. 4배 올랐죠. 20년 만에 15억 원 올랐습니다.
자산 격차가 15배입니다. 인천에 사는 부동산 경제학자 김격차 씨는 설명합니다. 부동산 격차가 부의 격차를 만듭니다. 서울집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되고 지방집 가진 사람은 정체되죠. 통계를 보면 서울집 소유자 평균 자산은 12억 원, 지방집 소유자 평균 자산은 3억 원입니다. 4배 차이입니다. 9번째 이유, 정부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서울에 사는 정책 전문가 박실패 씨는 설명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일부만 이전했습니다. 핵심 기능은 서울에 남았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일부만 갔습니다. 직원들은 가족을 서울에 두고 혼자 갑니다. 혁신도시? 만들었지만 활성화 안 됐습니다. 사람이 안 모이니까요. 대전에 사는 지역개발 전문가 정한계 씨는 말합니다. 정부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죠. 사람은 일자리 따라 움직입니다. 통계를 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후에도 해당 지역 인구 증가는 미미합니다. 일시적 효과만 있었을 뿐이죠. 10번째 이유, 고령화가 지방을 무너뜨립니다. 젊은이가 떠나면 노인만 남습니다. 광주 고흥군을 보세요. 인구 6만 명입니다. 그중 65세 이상이 3만 명입니다. 50%가 노인이죠. 노인이 많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가 줄어듭니다. 노인은 돈을 적게 쓰니까요. 세금이 줄어듭니다. 노인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요. 활력이 없어집니다. 새로운 시도가 없습니다. 결국 더 쇠퇴하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인구학자 최소멸 씨는 경고합니다. 지방은 소멸 위기입니다. 젊은이 없으면 미래가 없죠. 20년 후 많은 지방 도시가 사라질 겁니다. 통계를 보면 228개의 시군구 중 105개가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절반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첫째, 일자리를 지방에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기관만으로는 안 됩니다. 민간 기업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세제 혜택을 줘야 합니다. 지방에 가면 법인세 50% 감면해 주는 겁니다. 둘째,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지방 국립대를 키워야 합니다.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목고, 자사고를 지방에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인프라를 지방에 투자해야 합니다. 대형 병원을 지방에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급 병원을 각 광역시에 만드는 겁니다. 문화시설도 지방에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교통을 개선해야 합니다. KTX를 더 확충해야 합니다. 지방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내로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 살면서 서울 출퇴근 가능합니다. 다섯째, 지방 분권을 해야 합니다. 권한을 지방에 줘야 합니다. 예산도 지방에 줘야 합니다. 지방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와 지방 격차가 커지는 10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립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금융회사 모두 서울에 있는 거죠. 둘째, 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 거죠. 셋째,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병원, 문화시설, 쇼핑몰 모두 서울에 많은 거죠. 넷째, 사람이 떠나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젊은이가 없으면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거죠. 다섯째, 소비가 수도권으로 몰립니다. 지방 돈이 서울로 흘러가는 거죠. 여섯째, 규모의 경제가 작동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 기업이 모이는 거죠. 일곱째, 네트워크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정보와 기회가 모이는 거죠. 여덟째, 부동산이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서울 집값은 오르고 지방 집값은 정체되는 거죠. 아홉째, 정부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균형 발전 정책이 효과 없었던 거죠. 열째, 고령화가 지방을 무너뜨립니다. 젊은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죠. 해결책입니다. 첫째, 일자리를 지방에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인프라를 지방에 투자해야 합니다. 넷째, 교통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방 분권을 해야 합니다. 도시와 지방의 격차는 왜 커질까요?
사람이 빠져나가면 돈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 1인당 소득 6천만 원, 전남 고흥군 1인당 소득 2천만 원, 3배 차이입니다. 20년 전에는 2배 차이였습니다.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 왜일까요? 악순환입니다. 젊은이가 일자리 찾아 서울로 갑니다. 지방에는 노인만 남습니다. 세수가 줄어듭니다. 투자를 못합니다. 인프라가 낙후됩니다. 사람이 더 떠납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기업도 떠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반면 서울은 사람이 모입니다. 세수가 늘어납니다. 투자가 늘어납니다. 인프라가 좋아집니다. 사람이 더 모입니다. 기업도 모입니다. 선순환입니다. 격차는 계속 커집니다. 2045년 전망을 보면 수도권 인구 비중이 65%가 될 겁니다. 3명 중 2명이 수도권에 사는 거죠.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인 105개가 소멸 위험입니다. 20년 후 많은 지방 도시가 사라질 겁니다. 막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지방에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을 지방에 투자해야 합니다. 인프라를 지방에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만으로는 안 됩니다. 민간도 참여해야 합니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합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역을 가꿔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격차는 계속 커질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